269페이지에 보면 그 노지크라는 사람이 쓴 무정부주의 국가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꿈꾸는 기계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 꿈꾸는 기계라는 것이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무엇든지 다 들어줘요. 무엇든지 다 들어주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될 수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될 수도 있고 산에 갈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다 하지만 실제로 그게 내 삶과 대체돼야 된다는 그 어떤 약점이 있다면 과연 이 기계를 쓰려고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그거는 꼭 좋은 것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거라는 거를, 내가 선택한 것만이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17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진짜 그거는 우리 인간이 가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이겨냈을 때, 아까 내가 TV를 보고 싶은데 나는 본래 TV충인데 TV를 보고 싶은 마음을 내가 이겨냈을 때, 내가 내 인간의 본성을 내가 이겨냈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그 보람과 기쁨과 자부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승리인 거지, 그거를 정부나 이런 다른 사람이 나서서 나의 분노나 어떤 질투, 탐욕, 부패, 폭력을 이 정부가 나서서 다 해결해주면 그건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쌤의 생각이고요. 보통 이제 또 썸을 탈 때도 중요한 게 그 친구들이잖아요. 또 나는 이 사람이 괜찮은데 친구들이 야, 네 남자친구 이상하다 막 그러면 이제 또 안 되니까 보통 또 가식을 하죠. 또 그 친구들을 만나서부터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또 어떤 오해, 이 남자는 또 잘한다고 전에 또 이 여자친구 집에 가가지고 또 한바탕 의견 충돌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친구들 앞에서 기껏 가식을 하고 막 그 여자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또 오히려 이 정작 로라는 거기에 실망하고 왜 자신답지 않게 거짓을 하는 식으로 더 실망하고 이런 거에서, 여기 미국도 그러니까 문제가 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의도에서 한 이런 푸드 스탬프제라고 해서 이렇게 극빈층에다가 주는 어떤 음식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그 좋은 학교에 보내줄 수 있는 어떤 장학 시스템, 이런 것들도 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은 그게 또 나쁜 거를 조장한다 이렇게 하는데, 꼭 하여간 그거를 잘 이용하느냐, 그걸 나쁘게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먹는 거에 대한 푸드 시스템, 그리고 스칼라십, 그 아이들에게, 그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명문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스칼라십을 그 무상으로 주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 또 긍정적인 의견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크게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는 193페이지에 보면 이 마모니데스라는 13세기 유대인 철학가인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게 자선을 행할 때 주는 자 받는 자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반드시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줘야 되고 또 받는 사람은 위험을 지키면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라서, 이런 시혜자의 순수성과 수혜자의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 배울 점은, 수혜자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야말로 물고기를 그냥 줘서 한 끼 채우게 하는 게 아니라 낚시를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수혜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건데 시혜자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순 개인적인 기부자거나 정부이건 간에 이 상대방을 굉장히 무력하게 만들고 하찮은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기부나 어떤 도네이션은 꼭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회 전체의 자존감을 낮추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벌써 13세기에 이렇게 유태인 철학자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막 이렇게 어떤 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통시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 할아버지, 아무리 미국도 그 매 시점에서는 전 세계에서 많이 잘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도 1920년대는 지금보다 훨씬 못 살고 너무너무 비참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비참해서 12살 때서부터 학교도 못 다니고 다 공장을 다니고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들 그거보다는 낮게 대학에 갈 수 있었고, 또 아버지는 대학에 갈 수 있었고, 또 아버지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나은 어떤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어떤 이
통시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누가 할아버지가 정말 불행했나?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잣대만 갖고 뭐 그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뭐 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랑은 정말 좀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배우들도 사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해서 뭐 숀 코넬리도 워낙 그 집에 돈이 없어서 2학년인가까지 다녔고, 우리가 아는 많은 배우들이 사실 생각보다 다 그렇게 거의 그거를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못 배우고 어린 나이서부터 노동 현장에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였었고, 그래도 그렇게 노동 현장에 가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지금 또 이렇게 잘 살아왔던 거고, 그래서 그 자손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거 아닌가. 이거는 여담이지만 숀 코넬리가 사실 글자도 잘 모르는, 그냥 생긴 것만 좋은 그런 거였는데, 숀 코넬리가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 뽑힌, 여왕이 뽑은 가장 자랑스러운 영국인으로 뽑은 그 오늘날의 숀 코넬리가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한 번의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숀 코넬리가 너무너무 이제 가난하니까 온갖 자벽을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국민학교 3학년 때서부터 이제 일만 했으니까 배움이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도 공짜로 먹여주니까 군대를 가고, 또 군대 나와서도 이제 온갖 이 몸으로 하는 일은 다 한 거예요. 그 이제 그 촬영 조명이 워낙 이 조명 기구들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촬영 조명 이거 나르는 기사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얼마나 잘생겼었겠어요. 20대 초반이니까. 감독이 딱 이렇게 보다가 잘생긴 애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조명을 막 나르고 있는데 너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니? 너는 뭐가 되고 싶었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본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축구 선수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이제 어릴 때부터 일하고 산다라고 하니까, 그 감독이 그 당시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존경과 돈과 이런 걸 받는 사람인데, 이 친구한테 내가 너한테 책 50권을 제목을 써줄 테니까 너가 이 책을 다 읽으면 나를 찾아와라. 그리고 너가 그 책을 읽는 날까지 하루 일당을 내가 그냥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걸 또 못 해낼 텐데, 또 얘 굉장히 단순하고 우직하고 이제 그런 로얄티가 있어서 얘가 그거를 이제 50권 리스트를 딱 받아가지고 그걸 정말 도서관에 가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갔는데 얘는 단어를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기 위해서 정말 단어 하나하나를 사전을 찾아가면서 그 책을 결국 50권을 다 읽어내요. 50권을 다 읽어내고, 그래서 그 감독한테 다시 찾아가서 갔더니 감독이 됐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때서부터 이제 단역부터 시키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이 숀 코넬리를 키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숀 코넬리가 책을 보는 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영화 배우로 가장 할리우드에서 유명하고, 결국은 정말로 그 사람의 이 눈빛, 숀 코넬리의 눈빛이 단순히 잘생긴 남자의 눈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 20대서부터 엄청난 독서량으로 책을 읽고, 또 정말 그 국민학교 3학년 때서부터, 그러니까 2학년까지 다니고 3학년 그때 8살 때부터 이제 노동의 현장에서 20대 중반까지 이렇게 정말 안 해본 직업이 하나도 없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숀 코넬리의 눈빛이나 또 그런 숀 코넬리가 한 대부분의 액션들이나 온갖 역할들이 다 이 사람이 실제로 그걸 해본 거야. 뭐 트럭 운전사를 했을 때 이 사람 실제로 트럭 운전사 해본 적 있고, 뭐 무슨 뭘 할 때는 또 그거 다 해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기가 아니라 자기가 본래 하던 그거를 워낙 하니까. 그래서 결국 숀 코넬리가 60이 넘었을 때 그 여왕으로부터 받는 가장 이 섹시한 그 영국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자기도 받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하여간 어떤 순간 뭔가 되게 비참하다고 느끼는 게 정말 비참하기만 한 건가, 그런 거. 그 아이에게는 그 8살서부터 돈을 벌 수 있었던 게 너무 행복했겠죠. 그게 할 일이 없었다면 그냥 굶어 죽었을 텐데, 그래도 8살짜리 애가 나가서 뭐 할 일이라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이 처음 되고 나서 막 사람들이 이제 뭐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이 막 비판하면서 저 어린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을 보라고, 저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공장에서 오랜 시간을 막 그렇게 힘든 노역을 당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했지만, 그걸 조금만 뒤집으면 불과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들은 그렇게 세상에 살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못 살고 먹을 게 없고 위생이 더러웠기 때문에
다 영아 사망률을 다 죽었어야 될 애들인데, 마땅히 죽었어야 할 애들인데, 그 산업혁명이 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면서 위생이 조금씩 나아지고 계몽이 돼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제 어떤 교육이 되면서 주거 환경이 나아지고, 그래서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줄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폭발적인 인구가 늘어나서, 그래서 뭐 인구 종말론도 나왔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이 그 노동의 현장에 갈 수 있었던 것도 그 아이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과 그 2, 30년 전의 세대였다면 불가능했었을 일이 된 거라,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의 잣대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뭐 처참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정말 그보다 경사스러운 애가 없는 거죠. 전에는 애를 한 8, 9명 나오면은 그 중에 2, 3명 살아남으면 잘하는 거였었는데, 이제는 8, 9명을 놔도 7, 8명이 살아남으니까 그 집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